이번 시간에는 람다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저번 시간에 클로저 테크닉과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C++에서도 비슷하게 펑션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바로 저번 시간에 사용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왼쪽 코드의 메모리 맵을 알아볼게요. 위쪽이 스택이고 아래쪽이 힙이에요. 첫 줄에서 멤버 베리어블로 3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 3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스택 위에 플러스 3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겼고 그 3 오브젝트 안에 로컬 베리어블은 3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로컬 베리어블에 5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 5 오브젝트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3 오브젝트와 플러스 5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즉 플러스 3에 3이라는 로컬 베리어블과 플러스 5에 5라는 로컬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펑션 콜 오퍼레이터를 오버로딩한 함수를 호출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람다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문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코드만 따라오시면 돼요. 로컬 베리어블은 3, int x. 람다 플러스 3이라는 펑션을 만들었는데요. 이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브라켓부터 시작이 되는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였어요. 람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아규먼트는 int x를 받는다고 하였고 리턴이 되는 값은 로컬 베리어블과 x의 합이에요. 또한 이 브라켓은 캡처 모드로 동작이 되는데 현재 캡처 모드에는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3을 넣어놨어요. 펑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와 아주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람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펑션 람다 플러스 3을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바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같은 13의 값이 나오죠. 또한 이 코드를 어셈블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컴파일러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int a를 받기 위해서는 플러스 3, int b를 받기 위해서는 람다 플러스 3을 호출을 해줄게요.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은 꺼줄게요. 이럴 때 오른쪽을 보시면은 로컬 베리어블과 x를 더해주는 함수는 이쪽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이 아래쪽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의 어셈블리 코드를 보시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람다 익스프레션과 펑션 오브젝트는 코드로 볼 때는 많이 다르지만 어셈블리와 메모리 맵으로 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동작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더 효율적인 람다 펑션을 만들 때 이 캡처 모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구글로 돌아가서 cpp reference 람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람다 익스프레션은 C++11부터 추가가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construct a closure라고 써 있어요. 클로저 바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스코프 안에 있는 베리어블을 캡처가 가능한 이름이 없는 펑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테크닉인 거죠. 신텍스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텍스를 보시면은 브라켓 안에 캡처가 있고 펑션 파라미터가 있어요. 화살표를 통해서 return requirement가 써져 있고 마지막으로 body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장 대중화된 신텍스는 이 세 번째 신텍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든 람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한 람다 익스프레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리턴이 되는 오브젝트를 람다 플러스 3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고요. 데이터 타입은 오토로 받았어요. 컴파일러가 이 오른쪽 오브젝트에 맞춰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준다는 말인데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주기에는 이 타입이 너무 복잡해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람다 플러스 3은 아래쪽과 같이 펑션처럼 불러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오른쪽에 패스가 되는 아규먼트 파트는 여기와 같이 int x로 정의가 돼요. 어떠한 람다 함수가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곳에 int y를 더 추가를 해주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호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펑션 body가 있는데 펑션 bod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을 하면 돼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캡처 부분인데요. 캡처 부분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밸류로 받는 방법, 레퍼런스로 받는 방법, 그리고 클래스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this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this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짧게 다룰게요. 먼저 capture by value라는 뜻은 람다 펑션 안에서 사용되는 베리어블이나 오브젝트를 value로 캡처를 한다는 뜻이에요. 딥카피가 된다는 뜻이죠.
지금 위쪽과 같은 경우에는 local variable이라는 변수를 캡처 안에 만들어주고 3을 넣어줬어요. 위쪽 함수와 같이 동작을 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 외에도 int3는 3이라는 변수를 넣어주고 variable 3를 넣어주고 이 variable 이름을 사용해서 3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람다 펑션의 body 안에서는 3라는 변수가 value로 캡처가 되고, 즉 복사가 되고 펑션 오브젝트의 멤버 variable처럼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람다 펑션을 만들게 되면은 펑션 오브젝트를 사용한 메모리 맵에서와 같이 캡처 파트의 variable은 스택 위에 올라가면서 3라는 변수는 3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현재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int 하나만 람다 펑션 안에다가 딥카피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아주 큰 오브젝트라면 value로 넘겨주는 일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를 붙여주게 되면 레퍼런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람다 펑션의 캡처를 레퍼런스로 넘겨주게 되면 펑션 오브젝트에서 마치 아주 큰 오브젝트의 포인터 혹은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를 다시 메모리 맵으로 나타내 보면 아주 큰 오브젝트가 이번에는 힙에 얼로케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러한 람다 익스프레션에서 캡처 모드를 레퍼런스로 넘겼다라는 것은 새로운 람다 펑션이 만들어지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퍼런스는 힙 위에 있는 아주 큰 오브젝트를 인다이렉트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에피시언트한 람다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레퍼런스로 관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 오브젝트를 없애주고 나서 이러한 함수를 콜을 하게 되면 캡처된 오브젝트가 지워진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즉 람다 펑션 내부에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없어진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심을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코드를 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람다 익스프레션은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자동적으로 캡처 바이 밸류를 해주거나 캡처 바이 레퍼런스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equa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펑션 바디 안에서 3라는 변수가 사용된 것을 알고 이 바깥쪽의 스코프에서 3를 찾아서 캡처 바이 밸류를 자동적으로 해주게 돼요. 또한 %를 넣어주게 되면 캡처 바이 레퍼런스를 자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캡처가 돼야 할 변수나 오브젝트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전부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펑션 오브젝트와 람다 익스프레션을 비교를 해보면서 람다 익스프레션의 메모리 맵이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메모리 맵 안에 오브젝트나 변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value로 캡처를 하는 방법, 레퍼런스로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고 충실하게 설명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명해주는 람다 익스프레션인데요. 쭉 보시면은 람다 익스프레션의 문법적인 내용, 그리고 캡처를 하는 방법, 레퍼런스를 통하는 방법, value를 통하는 방법, generalized capture, 파라미터 리스트 등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캡처의 키워드 디스에 대한 의미와 예제 코드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